3, 2, 1. Welcome to Love Machine. 제 방에 정말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물건들을 이렇게 이고지고 살다가 어떨 때 마음 먹고 크게 방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두고 있던 물건들을 정말 한 3시간을 고민하는 끝에 정리하고 버리고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물건을 힘들게 버리고 나면 며칠 후에 꼭 그 물건이 또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괜히 버렸네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하찮거나 또는 오래돼서 쓸모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혼자 살면서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조직에 과연 필요한 사람인가, 어떨 때는 내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조직에게 또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 스스로도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의 라이브 방송 디방 20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인학부의 김학민 교수입니다. 자, 중간고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보시느라, 과제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쯤이면 여러분들 다 허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분명히 여러분들 다 잘 치르셨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또 낙담하지 마시고 혹시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기말고사, 기말 시험 때 만회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학생들 물어보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고사는 다 망했어요. 저 이제 포기할까봐요.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요. 요때 그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 하셨을 겁니다. 자,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디방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신규민 씨, 안녕하세요. 홍지경 씨, 네, 반갑습니다. 강양수 씨, 자주 오시네요. 네, 오늘 정성모 교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동민 씨도 반갑고요. 세실리 진, 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달튼 에드워드, 네, 이분들 외국분들 아니시죠?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디톡스 2번째 시간 마련해 볼까 하는데요. 자, 디톡스, 디자인 토크 스타디의 약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관해서 토크를 해보면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디터람스의 디자인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진행을 지난번에 시작을 했는데요. 디터람스의 디자인 10계명 첫 번째,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라는 내용을 했었고요. 오늘 좋은 디자인을 위한 10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들과 또 대화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이 계셔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성모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정성모입니다. 네. 역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OT나 대학원 그 모임 때는 간간히 나와주셨는데 단독 출연은 오늘이 2번째이십니다. 네네. 네. 작년에 학과 소개 때 한번 나와주셨고요. 네. 오늘 정성모 교수님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디터람스는 이제 제품 디자이너이고 지금 맡고 계시는 제품 디자인이나 리빙 디자인과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저보다 디터람스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시는
정성모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디터 람스 어떤 사람인가요? 디터 람스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전후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독일이 이제 다시 이제 공업을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전후 1세대 디자이너. 전쟁 후에 이제 독일을 재건하면서 네네. 그때 이제 브라운사라고 네네. 지금도 왜 우리 그 면도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저 면도기 브라운만 씁니다. 네. 네. 그 브라운사의 디자이너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수석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이제 꽤 많은 디자인, 뭐 브라운에서 나온 게 브라운이 이제 우리는 이제 면도기만 알고 있는데 네네. 원래 이제 종합 그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같이 종합적인 가전회사거든요. 네네. 독일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했죠. 뭐 물론 면도기도 했습니다. 면도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도기의 원형도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뭐 라디오, TV,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오디오도 있었고, 예, 뭐 이제 브라운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원래 전공이 순수하게 이제 제품 디자인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제 건축 인테리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디자인 공부를 하다가 네네. 처음에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영역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제품 디자인 영역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운사를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있었을 텐데 독일에 뭐 다른 회사도 많고 왜 유독 디터 람스는 이렇게 유명해졌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왜 아무래도 독일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전범 국가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디자인사에서 많이 아실 텐데 그 바우하우스가 그 디자인을 굉장히 이론화하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과학자들만 미국으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우하우스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미국으로 많이 그때 건너갔어요. 그렇죠. 거의 쫓겨났어요. 학교가 이제 그러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폐교가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범국가제가 된 거죠. 이제 일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소련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에 독일이 있다 보니까 독일의 공업을 이제 미국이 다시 부흥을 시켜요. 부활을 소련과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제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다 뭐 전투기, 비행기, 뭐 심지어 탱크도 만들었거든요. 전범 기업이죠. 네, 그렇죠. 타이거 탱크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들었었어요. 그때 굉장히 승차감 좋은 명품 탱크를 만들고 그랬는데. 공중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금지를 당했다가 다시 이제 공업이 부활을 하면서 독일이 이제 원래부터 이제 실력이 있었으니까 전쟁을 했을 뿐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부흥을 하고 또 유럽에 필요하잖아요. 전자업체나 뭐 이런 것들도 유럽이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뭐 또 사람들도 먹고 살고 뭐 누려야 될 건 누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매번 미국에서 이제 공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키우는데 그때 이제 독일이 아까 왜 바우하우스 얘기를 했냐면 독일이 이제 전후에 울름조용대학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울름조용대학이 현대 공업 디자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실험을 했는데 그게 브라운사랑 같이 또 협업을 해갖고 그런 다양한 조형적 그 공업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그 디자인 이론이나 조형적 어떤 형태 이런 실험 같은 걸 또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산업협력이 발전했군요. 그렇죠. 그때부터 산업협력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디터 람스가 또 울름조용대학교 출신은 아니에요. 거기 출신은 아닌데, 이제 그 브라운사에 있으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디자인 부흥 운동, 독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끈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독일에서 그때 필요했던 다양한 전자제품들, 이제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워낙 심플하게도 하고 또 기능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우수했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디자이너들 중에 제일
군계 일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의 산업 상황, 뭐 전후에 사실 그렇게 풍족했던 것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부흥을 이제 일으킨 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독일의 산업을 일으키고 또 그중에서 특히 제품 디자인, 산업 그쵸. 디자인에 중추가 되었고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사실은 바우하우스와의 어떤 관계, 산학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 또는 학계 또 이론적으로도 좋은 디자인을 많이 남겨주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10계명 같은 이론적으로도 훌륭한 디자인 언어들을 남겨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디자인을 잘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뭐 10계명이라든가 뭐 3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한 업적과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자인 10계명이라는 것들을 또 공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터람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심플함이죠. 네. 그때까지는 없었던. 네. 네. 사실 지금 봐도 애플 제품 같아요. 그 당시 제품들이. 뭐 실제로 조너던 아이브가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맞죠. 애플 제품 이제 새롭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애플 제품으로 디자인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저도 지난번 시간 디톡스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조너던 아이브도 나는 디터람스 디자인에서 많이 차용을 했다라고 뭐 실토 아닌 실토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애플 디자인과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혁신적이고 심플하고 새롭고 기능도 그렇고 저는 그 소재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색감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디터람스는 우리가 좀 아직도 배울 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시각 디자이너라든가 뭐 뉴미디어 전공 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들도 배울 점이 많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그 디터람스의 디자인 10계명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디터람스가 뭐 제품 디자이너고 뭐 가구 디자이너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시각적 작업을 뭐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디자인 원리상 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 이제 그 우리가 그 작업하는 영역들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공통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말한 디자인 10계명은 뭐 본인이 이제 공업 디자이너, 뭐 산업 디자이너, 뭐 제품 디자이너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만 꼭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뭐 영상을 우리가 작업을 하든 시각 작업을 하든 아니면 뭐 웹과 관련된거나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품 디자인 전공이 아니어도 디터람스가 제품 디자이너라고 해서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디터람스가 말한 10계명은 모든 디자인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 5개 전공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인사하고 계십니다. 디터람스 이야기 하신 이후에 유튜브 영화 추천에 디터람스 영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유진영, 네, 학생회장님, 모두 안녕하세요. 지원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셨네요. 네, 이상욱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발토그로피우스 비스반데로의 바우하우스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그러면 디터람스 10계명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네, 유희라인가요? 유혜란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디님, 안녕하세요. 요정들 엄마님, 네, 지난번에도 한번 뵀었던 것 같은데요.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비도 오고 지금 비 오나요? 비도 오고 좋네요. 어디 계시는지, 네, 비가 온답니다. 네, 구대영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 씨, 디터람스 영화 유튜브에서 2,500원이네요. 2,500원. 2,500원 내일 같이 있습니다. 2,500원 내고 꼭 보세요. 뭐, 무료로 보시면 더 좋겠지만. 이런 영화는 이렇게 짤로 보지 마시고, 풀 영상을 다 보시는 게 좋고, 또 가능하면, 자막이 있는 걸로 구해봐야겠죠. 물론 있을 겁니다. 네, 꼭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2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디터람스 10계명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좋은 디자인이 혁신적이다 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자, 10계명 중에 두 번째,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useful이라고 하는데요. 정 교수님,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라는 말, 어떤 뜻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유용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품이 보면 이제 다들 특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서 있으면 뭐 내가 앉고 싶다. 그럼 이제 의자에 앉는 거고, 뭐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나 옛날에 뭐 같은 뭐 MP3 같은 걸 듣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제품들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기능적 목적이 있는데 네. 그 목적에 부합되는 걸 이제 우리가 목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유용하다라는 거는 디자인이 된 그 제품이 그 기능적인 목적을 꽤 굉장히 만족을 시켜준다는 거죠. 아, 이제 꽤 그럴듯하게 괜찮게 만족을 그렇죠. 시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을 만족을 시키면 이제 제품 디자인이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 아무리 예뻐도. 근데 이제 만족도 이제 등급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많은 의자에 앉아봤을 거잖아요. 뭐 네. 스툴에서부터 뭐 우리가 사무실용 의자에서부터 뭐 식탁 있고. 의자부터 뭐 네. 소파 뭐 별거 다 앉는데 아마 그런 경험 한 번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편한 의자. 아, 난 이 의자 내가 앉아봤는데 정말 좋다. 막 일어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네. 앉으면 왠지 불편해. 딱딱해. 엉덩이가 아파. 오래 못 앉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가 그 유용성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그랬을 때 앉아서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능적인 만족은 맞는데 그게 얼마나 유용하냐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기능을 만족하고도 더 부가적으로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 더 좋은 걸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는. 앉기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함이라든가.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느끼는 거죠. 이제 아. 목적을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 플러스 감성적인 알파 것까지. 뭐 이런 네, 것들. 그렇죠. 그래서 기능적인 게 그게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심리적인 예 그런 것도 만족을 시켜주는 것도 사실 또 유용한 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심리가 아니고 심리. 심리도 뭐 심리적이면 심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도 그렇죠.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유용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 만족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만족, 네. 아니면 심리적인 만족, 네. 네, 그런 거.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디자인은 이제 창의성을 늘 많이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창의성이었기 때문에, 이 창의성에 치중하다 보면, 유용성을 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니, 이게 우리가 흔히 창의적인 작업이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창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창의성의 정의를 보면 창의성이 딱 두 가지를 추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라는 게 첫 번째. 예, 첫 번째인 거고.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돼. 뭔가 이렇게 뭐 그런 의미에서는 디터람스의 그 첫 번째 개명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혁신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용해야 된다거든요. 창의성의 조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건 꼭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창의학에서 얘기하는 창의성은 창의성을 발휘해서 나온 결과가 새로워야 되는 거하고 유용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창의성에서 창의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창의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도 새로운 게 있냐, 유용성이 들어갔냐, 결과가 유용하냐,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주로 이제 창의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네. 충족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디자인에서 왜 우리가 창의성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점인 거죠. 디자인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인 디자이너라고 이제 뭐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상의 건 너무 얘기하죠. 맨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창의적인 게 뭐지? 막 뭐 공상, 뭐 상상, 뭐 내 맘대로 생각해도 되나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창의성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하고 유용한 것을 갖다가 생각해내는 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의성 하면 뭐 굿 디자인, 번뜩인 그렇죠. 아이디어, 네, 이 세상에 없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물론 그런 창의적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창의적이기만 하고 쓸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죠. 네. 그럼 절대 창의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진정한 창의성, 진정한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유용성까지도 유용성까지. 해결을 해야 진정한 창의성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기만 하고 쓸모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디자인으로서. 그쵸. 그러니까 디터런트가 네, 첫 번째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유용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치밀하게 잘 짜여진 거예요. 새로우면서도 쓸모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실 때 아이디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필요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것까지 같이 생각했을 때 진정한 창의성이 완성된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와, 벌써 9시 20분이에요. 정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뭐 한 학기 돼도 들어도 부족하겠지만 더 긴 얘기는 또 수업에서 듣기로 하고요. 또 인사도 좀 해볼까요? 계속해서 영화 얘기를 왓챠도 나오고 지금 넷플릭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2주 무료 얘기도 있고요. 네, 장진리님, 라디오 방송 같은 느낌 좋습니다. 서희 씨 안녕하세요. 네, 서희 씨, 폼 잘 어울리세요. 정 교수님 폼 잘 어울리신다고. 뭐가 어울린다고? 헤어스타일이요. 아, 그래요? 네. 정 교수님 폼을 자주 하시는 편인데. 네. 네, 오늘 저도. 근데 꼭 이상하게 그 수업 녹화할 때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펌 안 하면 머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장발이어갖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그럴 때 찍은 영상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펌하고 며칠 있다가 펌하고 녹화 그러니까 수업을 좀 하려고요. 하여튼 펌이 잘 어울리는 교수님이십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머리가. 네, 창의성, 강량 북유럽 디자인 인기가 있는 게 신미성과 유용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네, 맞습니다. 네, 심플하기도 하면서도 기능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북유럽 디자인이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야, 강량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정 씨, 문제 해결이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꼭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창의적이고 유용하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부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셋님. 이름도 멋있네, 선셋. 빠마 하셔서 10년 어려 보임. 네, 10년 어려 보인다고 하십니다. 네, 김학민 교수님, 저는 펌 별로 잘 안 해요. 네. 네, 김학민 교수님 안 추우세요? 벌써 반팔. 저는 여기 녹화하다 보면 이게 더워가지고, 이제 반팔을 좀 이제부터 벌써부터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바지도 입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알록달록한 그릇 없네요. 빗줄. 저 앞에 있는데요. 다음에는 꼭 앞에다 내놓을까요? 오늘 그 그릇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자, 정 교수님,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이 새롭기도 해야 되지만 쓸모도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 쓸모 있는 디자인, 유용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까요? 주의를 하거나, 요령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왜 어떤 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알록달록한 그거 있었다고. 네, 접시.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별걸 다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맞아요. 평소에 우리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길거리 다니든 어딜 다니든 뭐 별걸 좀 다 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유용성이 이제 결국에는 사용성이거든요. 사용성.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아까 기능적인 만족도 누가 사용하냐 그러면 인간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사용성, 그 기능적 만족은 또 사용성을 또 얼마나 부여할까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고 너무나 많은 제품이 있죠. 뭐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들은 다 뭐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잖아요. 다들 뭐 마이크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쓰면서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만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라도 좀 보면서 뭐 좋네 나쁘네 굿 디자인이 아니니 뭐 이쁘게 생겼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좀 그중에 이제
정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나 정말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잘 관찰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좀 시간 될 때마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평소의 습관. 네, 습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안 좋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그 습관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지만 뭐 여기 실무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디자이너라고 그래서 온갖 거 다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전문성도 가지고 뭐만 이제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회사에 들어가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상이나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이 유용성을 찾아내는데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번 써봤고, 내가 한번 생각해봤고, 이제 요즘 뭐 경험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어떤 그런 경험을 공감할 수 있게 불러줄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유용성의 아까 말한 그 정도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부여를 해준다고 그럴까, 디자이너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찰 같은 걸 많이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나 생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저는 그런 유용성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부여하고 찾아내고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또 해주셨네요. 처음에 일단 모든 물건, 뭐 물건이건 뭐 포스터건 그렇죠. 관찰을 일단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맞아요. 관심을 좀 갖고 네, 관찰을 하고 네. 네.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또 어떤 물건이 뭐 불편하거나 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디자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제품에 반영한다면 유용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모든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결론은 평소에 유심히 관찰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정 교수님만의 혹시 뭐 좀 독특한 습관이라든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아까 그런 이제 항상 관심과 관찰을 갖고 이제 살펴보는 거 하고요. 네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자. 뒤집어서.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역지사지도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걸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문제 해결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잘 생각이 안 떠오르면 왜 꼭 그래야 되지? 네네. 라고 생각하고 뭐 반대로 생각해 본다든지 네. 아니면 얘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얘가 잘못된다 아니면 인간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네. 꼭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디자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의성하고 비슷한 개념이 이제 상상력이거든요. 네네. 상상은 무한적으로 이렇게 나래를 펴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죠. 상상은 예, 자유니까. 예. 그러니까 상상력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상력하고 창의성을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해야 유용하고, 되는 조건이 네, 있지만 네. 상상은 사실 그게 공상이나 상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확산적 사고를 하고 네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폈다. 갔다가. 네, 그렇다가 이제 그게 여러분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디자인 싱킹에 얘기하는 그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네네. 얘기하는 게 그게 창의성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확산적으로 사고를 해갖고 일단은 네, 한 개만 넓게 하죠. 한 다음에 다시 수렴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가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교수님들이 과제할 때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그게 다 그 이유잖아요. 그렇죠. 확산적 사고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디자인 결과는 이제 뭐 네. 하나를 뽑아냈지만 네. 그 하나를 뽑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많이 해야죠. 근데 주구장창 처음부터 하나만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제하다 보면.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면 좀 그러지 편협된 사고에 마시고, 빠질 수 있다 네. 이거죠. 네. 막 벌려놓으세요. 오케이.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말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상상력을 나래를 펼쳐가지고 가능한 넓게 모든 대상을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조건에 맞춰가지고 좁혀나가는 거. 버릴 거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확산과 수렴을 반복해서 결과를 끌어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아, 역시, 정 교수님이 창의력에 관해서 논문을 쓰셨거든요. 논문 쓰신 저자답게 창의력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면 뜻도 없으니까 벌써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아이고. 네. 저 뒤에 있는 고릴라 같은 거 눈에 확 저 니키드 생팔의 조각상인데요. 나중에 저 물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에 있는 모든 걸 다 관찰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저기 네. 구독 이거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네. 방에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진짜로 한번 제 방에 있는 소장품 특별 특집 한번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 씨가 초대 손님 자리에도 노트북이 있으면 좋을 듯해요. 정성모 교수님 채팅창을 못 보시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손님 앞에도 네. 아이패드를 하나 놔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부모님께서 맨날 돈 되는 생각을 좀 네. 확산과 수렴 중요합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맨날 돈 드는 생각만 하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네, 돈 드는 생각도 중요한데, 디자인을 잘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겠죠. 아니, 돈 드는 생각을 하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창업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도 벌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꿈도 이루고. 네, 돈 되는 디자인을 하자. 디자인을 잘할 수 있으면 돈 자연히 따라올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디터람스의 디자인 10개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디톡스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꼭 디터람스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또는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 디톡스 시간에 많이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튜버, 아주 유명하신 유튜버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팔로워도 많고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다음 주 디방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돈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디터람스의 10개명 중 두 번째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리빙 디자인학과의 정성모 교수님 모시고 아주 좋은 얘기, 또 소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디터람스 시간대도 또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디톡스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고요. 디방 20번째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격주로 목요일날 진행되는 방송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으니까 조금 더 많이 편안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정성모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